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빠른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올 상반기에는 동결하는 기조로 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천의 대표 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책으로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10살 난 딸 김주의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14살 난 장남은 어찌 된 건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장손인 김한솔 군의 소식과 함께 북한의 4대 세습론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좀 조절하라, 이런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이 같은 요금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네. 특히 가스와 에너지 요금 외에도 통신 금융 분야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이 통신과 금융이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에서 이 과점 형태를 허용해주고 있는 일종의 특혜 사업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인데요. 아마도 이 같은 발언 이후에 가스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각 공공기관 차원의 깊은 고민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다소 발빠르게 3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이 30GB의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오늘 비상경제회의 끝나자마자 나와서 약간이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들도 이제 손발을 좀 걷어붙이고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제 가스고지서 받고 놀라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죠. 뭐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긴급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또 도로와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동결하는 기조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이후에 직접 주재한 그런 회의인데 오늘 한 것은 13차였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13번째였다는 이야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조금 전에 장해찬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통신,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금리도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공공요금인데, 그렇죠. 공공요금의 대표적인 것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버스, 지하철, 철도. 이게 조금씩 뭐 몇백 원 오른다라고 해도 사람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모아보면 이게 상당한 큰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관계 장관들과 함께 그 회의를 갖다가 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 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갖다가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공공요금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리기는 해야 되지만 이 완충지대를 좀 두고 가자. 대통령이 이제 6월까지는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후속 대책을 좀 내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후속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 어제 윤 대통령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고 또 지도자들도 격려했습니다. 이른바 3위 일체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재의 양성, 멕시코 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선수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부는 태릉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시찰했습니다.
중국 항저우,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항주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는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도 이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대대적인 스포츠 육성 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스포츠도 이제 산업이고 K 스포츠다 이런 말을 썼죠.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네요. 장 이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고 은퇴하면 지도자하고 하는 정도에만 이 스포츠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제한돼 있었다면 네네. 이제는 IP 산업이라고 해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캐릭터화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폭넓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같은 산업의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건강 때문에 더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각종 스포츠로 즐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실내 양궁장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조기 축구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네네. 정말 다양한 종목을 우리가 즐기는 시대, 또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선수들 지원과 함께 스포츠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직접 이 진천 훈련소 체육관을 찾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진천 선수촌 연설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스포츠 삼위일체론을 제시했는데 원래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게 종교 용어인데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K스포츠의 엄청난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스포츠 삼위일체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핵심적으로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스포츠는 산업, 엘리트 그리고 생활체육. 전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 먼저 스포츠는 산업이다.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 자체가 그 축구만 해도 FIFA가 뭐 100조니 200조니 그 정도 될 만큼 경제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틀렸고 저희 경험상 네네. 월드컵 이전과 이후가 틀렸어요.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문화의 시대인데 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엘리트 스포츠를 마찬가지로 양성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하나 때문에 그 프리미어리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우리나라는 뭐 피겨 별로 보지 않았는데 김연아 선수 나왔고 그다음에 뭐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 그다음에 요즘 골프도 옛날에는 뭐 누가 골프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박세리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자 골프가 세계를 갖다가 장악하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난 정권에선 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당장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메달 수가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생활체육과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복지. 왜냐하면 몸이 튼튼해야 그래야지 이제 모두 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반 여건들이 그 많이 잘 그 보장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진천에 가서 이제 선수촌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진천 선수촌 안에 있는 양궁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이 자리에 화기애애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림픽 때 이거 쏘는 거 보면은
사인을 넣어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도 받아보셨는데 티칭 저희가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가장 편안하게 왼손으로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그립을 조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은 이제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이제 꽂아드리겠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어깨가 도와드리고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잘 쏘셨습니다. 자, 양궁 국가대표 화이팅! 지도를 해준 사람이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 김우진 선수잖아요. 네. 첫 번째 발은 여기 영상 처리 안 됐습니다만 빗나갔고 두 번째 화살이 명중하면서 8.9점인데 이 8점에 가까워서 이제 8점에 맞아서 이제 8점 처리됐다는데 아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스승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명궁이 이제 직접 가르쳐 주니까 두 번 만에 바로 8점 맞추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네. 사실 처음 하는 사람 초심자 같은 경우는 활 다루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이 8점에 명중을 한 것처럼 한국 스포츠 산업 윤석열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에서 이 큰 비전을 밝힌 그대로 좀 세계적인 주목받는 스포츠 산업 생태계로 발전해 나가는 결과가 양궁 점수만큼 꼭 좋은 이 청신호로 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하키, 필드 하키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서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았는데요. 이 필드 하키가 종일 허리를 굽히고 해야 되는 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힘들다고 해요. 그 계속 사람이 이제 허리를 펼 수 없는 운동이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 하세요. 앞서 만난 게 이제 역도 선수들이고 두 네네. 번째가 이제 필드 하키 선수들인데 사실 훈련하기 전에 저 체력 훈련 실내에서 하는 게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선수촌에서의 동선이 먼저 양궁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한번 그 활 한번 쏴 보시고 그 다음에 봤던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를 가신 거예요. 네네. 이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는 아주 세계적으로 시설이 잘 구비된 그런 좋은 최신 그 시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키 선수들을 격려를 갖다가 하고 하키 선수들과 또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실 양궁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올림픽 나가가지고 메달도 많이 따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종목인데 하키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아주 잘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 이쪽이 세계 최강이죠. 그렇죠. 이제 하키 이쪽은 영국부터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들이 아주 굉장히 그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데인데 우리나라에서 하키 인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고 그 하키 선수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고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하키 선수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격려를 갖다 하시고 하니까 그 지금 남자 하키 감독이 신석규 감독이라고 예. 그 신 감독님이 대통령 오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선수들 사기도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키 선수들하고 단체 사진 찍으면서 했다는 말이 참 인상적인 대목이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도 사실은 그 다칠 수 있는 건데 하키는 아이스하키도 마찬가지지만 기구를 그 몽둥이 같은 걸 쓰고 스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다칠 위험이 있는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방문의 핵심은 격려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스포츠 산업화, K스포츠의
수출 상품화 이런 내용이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가 약 6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64조 원. 네, 이걸 대폭 확대해서 오는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비전이고요. 네. 어제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스포츠 산업에서 무엇보다 인류 선수, 스타 선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뭐 단순 산술적으로 손흥민 선수 50명 나오면 100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든든히 하겠다는 인상적인 것이고. 게 직접 대통령이 말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금융산업과 협력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 투자 융자를 늘리고 펀드 투자 등의 금융 지원도 확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덧붙여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려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가져오는 게 또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는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고 WBC. 네, 7월에는 국제 축구 연맹의 여자 월드컵이 있습니다. 또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죠. 네네. 이곳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게 진천 선수촌에서 이 정부 차원의 또 문체부 차원의 아주 깊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도 엘리트 체육 공약을 발표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표 선수들을 청와대에 초대해서 파격적인 장면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백업 선수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타급 선수들도 있지만 그 백업 선수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서 대화를 했던 그 파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월드컵이 사실 극적인 장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16강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환영 만찬, 격려 만찬을 갖다 했었는데 어디서 했었냐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그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장 그 완장을 대통령께 채워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사실 저는 그 뭐 완장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썼던 그 마스크가 더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 너무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도 갖다 하면서 2026년도에 또 월드컵이 있어요. 그 월드컵이 어디서 있냐면 북미에서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 나라에서 있는데 옛날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예, 예. 독일 상대로 아주 잘 싸웠는데 아깝게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갖다 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손흥민 선수나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그렇게 활약한 대스타들뿐만 아니고 직접 그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그런 후보 선수들까지 같이 똑같이 차별 두지 않고 그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그 좋은 시간을 갖다가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또 이런 후보 선수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스타 선수들이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 남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진천 선수촌이 6년 전에 문을 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50여 년간, 실제로 51년간 한국 스포츠의 요람은 바로 서울 태릉의 선수촌이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설립 과정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태릉 선수촌이 개관됐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대표팀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우수 선수에게 병역 면제와 연금까지 제공됐다. 멕시코 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선수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부는 태릉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시찰했습니다.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각종 경기의 선수들은 규열적 연습으로 금메달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의 진천선수촌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규모가 확 커졌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세워진 건 2017년에 건립이 됐고 수용 인원 자체가 1,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50명을 이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이제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수용 인원 자체가 3배 가까이 지금 됩니다. 네. 수용 종목도 뭐 거의 3배고 훈련 시설도 확 늘었고요. 그 안에 있는 첨단 시설이 대단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도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 스포츠의 동력이 돼야겠죠? 네, 새로운 성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수용 인원도 늘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용 종목과 훈련 시설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종목,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도 이곳에서 첨단 과학기술 지원 아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메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태릉이 쌓은 그 금메달의 역사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진천에서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지금 코너입니다. 북한의 4대 세습론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의 대결 아닌 대결 구도 또 사라진 장남들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4대 세습론이라는 게요. 3대 세습론도 참 놀라운데 웬 4대 세습론이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이 소위 북한의 광명성절, 죽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말하는 거죠. 성대한 잔치 소식은 없지만 사진전이다, 뭐 전시회다 하는 게 열렸다고 하는데 북한이 공개했던 지난해 광명성절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손만대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인민 사랑의 전설들이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더 떠오릅니다. 무료로 500만의 청년전이들이 삼가드리는 수건의 꽃다발입니다. 네. 소위 28 열병식을 전후해서 딸 김주애가 급부상했는데 이 김주애는 곳곳에서 그야말로 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면요.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보겠습니다. 네. 뭐 결사옹위, 백두혈통 이런 걸 외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28 열병식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모습은 이 장성들과의 자리였고 여기서 또 파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 때도 보면은 중절모의 이제 그 모습이었고 항상 그 옆에 늘 왼쪽 손을 꼭 붙잡고 저렇게 다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연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김여정은 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김주애가 지금 저렇게 등장을 해서 뭐 열병식 전날 장령 숙소에 가서 있는데 네. 김주애가 메인처럼 사진에 찍히고 네. 장령들이 꼿꼿이 인사하는 모습들 보이고 그러면 아 이게 북한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결사옹위, 백두혈통, 뭐 결사보위 계속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했다가 좀 차질이 생겼지만 자, 이런 호칭과 구호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김주애를 향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결사옹위 뭐 이런 말은 계속 했는데 백두혈통하고 외치는 구호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결사옹위, 백두혈통 이걸 외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분명히 4세대에 대한 어떤 암시와 함께 그 김정은으로부터 내려가는 그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김씨 가문에 대해서 백두혈통으로 하고 백두혈통 자체를 결사옹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이제 김주애를 호칭하는 게 처음에는 사랑하는, 네. 존귀하신, 네. 존경하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단계 수위가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존귀하다는 표현 나왔을 때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존경하는이 뭐 친애하는, 격려하는 그 밑에 존경하는인데 지금 10세짜리 소녀에게 저런 칭호를 붙이고 그런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4대 세습을 향한 길을 북한이 걷고 있고 이것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나왔지만은 28 열병식 전야제 때 또 이 장성들 막 별판들 뒤에 쭉 세워놓고 병풍처럼 또 뭐 열병식 당일에도 그랬지만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는데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딸바보로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린 자녀가 나와서 지도자 얼굴을 쓰다듬는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고 여기 와서도 한 30년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영상이거든요. 저런 건. 뭐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나는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의도가 뻔하겠죠. 나는 이 아들, 딸도 있고 부인도 정상적인 부인이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감성 정치의 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렇게 큰 공식적인 자리에 저렇게 딸이 나와서 저러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이상하다는 생각 드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는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있고 사랑하는 딸을 아주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딸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자애로운 어버이고 뭐 전 어린아이들의 어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상한 건 틀림없다. 북한을 사실상 뭐 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조선시대 같은 왕조 국가인 것은 분명한데 4대 세습론의 중심으로 김주애가 부상하면서 나온 이런 분위기를 북한 주민들이 별로 이렇게 썩 달갑게 보지 않는다.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전원들이 지금 외신을 타고 들어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북한 주민들도 꽤 신선하게 봤다 그래요. 작년에 12월 말에 왜 나왔을 때는 저런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화성시 필령 현장 데리고 갔고 그럴 때 막 신선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도 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네. 북한 미사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세계의 이목을 끄네. 그러니까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5번째 나오는데 막 얼굴까지 쓰다듬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저거는. 저거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저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왕조 국가가 이런 왕조 국가냐. 그러니까 뭐 어떤 외신 방송들에서도 주민들이 아니 우리 딸은 지금 밥도 못 먹여서 그러는데 저렇게 토동토동 포동포동 살찐 소녀를 데리고 나와서 10살 소녀를 그 지도자 반열에다 세워놓고 뒤에 별 잔뜩 잔 장성들을 거느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이상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제 3세가 아니고 이제 4세까지 가는 거야. 이런 의심을 북한 사람들한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광명성절이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생일을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작년 모습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이 김여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좀 분석해 보느라고 애를 썼는데 뭐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김여정이
남조선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 핵 무기를 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위상이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상이 강했는데 네. 28절 기념 행사 전후로 해서 김여정이 사라졌어요. 모습이. 네. 사라지고 있다가 먼데 한번 피뜩 보였다가 안 나오고 그 자리를 김주애와 이설주가 차지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뭔 것 같은가 하면 이설주로서는 보건대 이게 신우이가 너무 강하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을 것 같고 혹시 남편도 건강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고모가 애들 고모가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남편하고 이런 뭔가 모종의 딸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했다고 보는데 네네. 신우이와 올케 사이에 어떤 알력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설주가 앞서고 김여정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것을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신도 그렇고 이 북한 분석하시는 분들, 우리 고 원장 같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네. 보니까 김여정 모습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번 28 그 열병식 때의 영상을 보면 네. 보이긴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김주애가 이제 김 위원장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데 저 오른쪽 저거 참 찾아낸 것도 대단해요. 예, 저기 뒤에서 저렇게 박수를 치고 네. 저런 자리 배치도 사전에 다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 사전에 다 리허설까지 마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리허설까지 맞춰서 김여정이 저런 위치에 가 있다는 거는 뭔가 김정은의 마음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고 네. 그리고 김여정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 핵심은 김정은 혈통 띄우기와 딸 집중한다. 너는 뒤에 빠져. 그럼 김정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저런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섭섭하다 이런 마음을 안 느낄까요? 그 원래 권력과는 가까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 아까도 보면 깃발 뒤에 있거나 뭐 하다못해 만년필 챙겨주는 모습도 다 김여정이 했는데 네. 이런 게 싹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뭐 우리가 김여정의 여러 모습들을 뭐 2018년부터 수십 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판문점에서도 봤고 그리고 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 그래놓고 또 폭파했고 네. 이런 여러 것들을 보면 김여정의 위세가 진짜 2인자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뒤로 빠졌어요. 근데 저게 김여정의 본심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저게 무슨가 핵심에서 권력 코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좀 새로 확인된 사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여정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자신이 좀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고모인 김경희로부터는 좀 너 자제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이 비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도 당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별로 내키지 않아 했고 아하. 그거를 누이 동생 김병희가 너무 그렇지 말아라. 후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근데 김정은이 있으니까 좀 참아라. 뭐 참아라. 이렇게.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나서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스위스에 가서 공부할 때도 김정철, 김정은보다 김여정이 성적이 더 좋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똑똑하기도 더한데. 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한테 물려줬을 건데 그게 참 아쉽다. 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김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야망이 꿈틀대기는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럼 10살 난 김주애가 4대 후계자 아니냐, 좀 성급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있기는 해요. 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게 다 리설주 여사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 나와서 힘을 많이 쓰는데 사실 김정은이 건강은 좋지 않다는 거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설주 입장에서는 저게 만약 남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아파 누우면 김여정이 모든 것을 휘두르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두 혈통을 확실히 띄우면서 후계는 내 자식들한테 가지
옆으로 세지 않는다. 이런 이설주 여사의 어떤 뭐 김정은과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표를 발행을 해서 이걸 축하하곤 하는데 네. 김주의 우표가 많이 나왔고 네. 정작 김정은 위원장 우표는 하나다. 이것도 뭐 정치적 이 함의가 큰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후계자가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부속을 하는 기사들 뭐 외신에서 그리고 내부 우리 북한 전문가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저게 결국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정했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조금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반대하는 그 의견을 내는 거는 지금 후계자가 갑자기 떠버리면 김정은 자체가 권력의 루수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전반적인 그림, 김정은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설주 여사가 움직이면서 김정은과 같이 백두혈통으로 내려가는 그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막 김주애가 뜨면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누가 정해지면 네. 그 사람은 일정한 기초에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조선왕조 때는요. 왕의 이름자를 쓰면 한자, 뭐 예를 들어서 이산정조대왕의 산자는 일반 백성이 못 쓰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걸 기위라고 하는데 북한이 왕조국가라고 하는 게 주애란 이름 가진 사람들을 다 딴 이름으로 바꿔라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정일 들어왔을 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 다 하지 말라. 근데 경이라는 이름도 빼지 말라 그랬다 그래요. 김경희 처음에. 때문에. 예. 네. 근데 경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건 많겠죠. 그건 못 빼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이설주, 김주애를 빼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전부에 불려가서 이름을 고치라, 주애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치라 이런 외신 방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말이 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북한에서 김씨 일가에서 주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주인 주자. 할아버지 이름이 원래 이름이 김성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운, 뭐 주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이름을 다 바꾼다는 건 어쨌든 후계 준비가 굉장히 치열하게 밑에서 준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마가 백두혈통과 연관해서 정말 그 북한의 김씨 일가만 탈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김주의 전용 백마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백마잖아요. 그 뭐 에르메스 암장도 선물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등장한 김주애용 백마의 그 의장대 사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백마를 특별히 또 김주애용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론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아닌가요? 뭐 저 그림만 보면 후계자가 명백해 보이는데 그림만 보면 네네. 그리고 북한이 백마라는 표현도 썼고 군마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그리고 군마라는 표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군대를 이끄는 후계자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석이 100% 틀린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김주애가 타는 말을 열병식에까지 등장시키는 거 보면 이게 백두혈통을 강화시키는 이런 계기로 이번 28절 열병식을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4세대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건 북한 주민들 자체가 더 열병식 장면을 보면서 이게 4세대로 가는 건 틀림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이가 더 있다. 그래서 뭐 14살짜리 아들 얘기도 있고 공개 안 됐지만 성별이 판별 안 된 셋째 자식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우리 국정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정은의 자녀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파악해 볼 때 이설주 여사가 셋째를 좀 이제 낳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설주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해산을 한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외국에서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설주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리고 딸을 만나서는 거 보면 셋째도 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아들들은 어디선가 후계자 수업을 열심히 받고 김주애는 대신 간접적으로 내보내면서 이설주가 자기 집안의 혈통도 강화하고 있을 수 있는 사태에 김여정의 공격 같은 거 있을 수 있는 걸 대비를 하면서 어쨌든 4세대가 어디선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딴 생각하지 말아라.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준비된 후계자가 4세대로 나올 거다. 이런 영상을 주고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충분하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 이후의 가계도를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예. 지금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예. 딸 10살 난 딸이 후계자라고 하기에는 성급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첫 번째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진짜 김정일의 이 장남의 아들, 장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김한솔이라고. 김한솔. 예. 지금 저기 보면 4대 직계자손이라고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김한솔 군. 예.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버지인 김정남이 독살될 때 그 며칠 뒤에 본인은 안전하다. 예. 그런 모습을 자기가 SNS를 통해서 알린 영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직접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네.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김한솔. 네. Here's my passport. 김 씨의 일가 일원이다. 이게 내 여권이다라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가렸죠? 뭐 신분 그 문제가 있어서.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아버지는 I'm currently 암살됐다.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엄마와 to, 여동생과 Adrian 함께 for his 모처에 help. 안전하게 있다. Adrian and his team for his 나를 help. 구해준 에이드리언 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We hope this gets 영어 better 굉장히 soon. 잘해요. 예. 뭐 잘생겼다 그래서 그때 인기가 그때 대단했었고 예. 사실 진짜 장손 아닙니까? 진짜 장소는 절로 내려가야 맞는 거죠. 네. 절로 내려가야 맞는데 김정은에 의해서 아버지 김정남이 독살을 당하고 천리만 민방위대라는 자유조선이 전신단체에 의해서 긴급 구조돼서 네. 미국 모초에 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핸섬하고 똑똑하대요. 아, 그 얼굴 보면서 네. 그래서 되게 잘생겼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고 그러니까. 영어 불어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뭐 거거든요. 중국이 카드로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정남은 중국이 카드로 보호를 해줬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미국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한솔 카드는 미국이 주고 있다. 미국이 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비 카드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런 소리죠. 네. 그렇게 보시면 고 원장께서는 이 4대 후계론에서 김한솔의 존재도 앞으로 어떻게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의 있게 봐야 되겠지만 김한솔에게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 아하,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은 김정은 아들들한테 넘어가는 건 확실해 보이고 네. 만약 다시 김씨 가문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김한솔이가 나온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김여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김여정이가 또 가운데서 가로챌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을 각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설주도 김여정도 김한솔도 이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봐야죠.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장 것입니다. 중요한 변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육거리 종합시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약속한 행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른바 백종원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엮어서 저희가 한번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